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글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하는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출범 첫 해인 2008년 대북 지원을 일체 끊고 북한이 무릎 꿇기를 기다린 적이 있었습니다. 남북관계를 단절하면 북한이 견디지 못하고 대화 교류하자고 남측에 매달릴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가 북한이 길어봤자 1년을 버티지 못하고 고개를 숙일 것이라고 장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단절된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3년 2월 12일 북한은 3차 핵실험을 단행합니다. 유엔은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를 했고 같은 해 3월 3일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상당히 실효성이 있는 효과적인 결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 물자와 돈줄을 차단하는 조치가 권고에서 모든 회원국들의 의무조항으로 바뀐 게 결정적입니다. 그물망처럼 촘촘해진 제재를 피해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고 수출하려면 몇 배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합니다. 이런 대변인의 설명과 달리 북한은 그 이후 4차, 5차, 6차 핵실험을 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도 했습니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라 다시 강력한 유엔 제재 결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4년 전과 마찬가지로, 아니 9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제재를 강화하면 북한이 못 견딜 것이라는 믿음이 여전합니다. 좀처럼 포기하지 않는 신조이자 정말 변하지 않는 끈질긴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끝없는 반복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최근 유엔 대북 제재 추진이 모두 다 과거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 경제에 결정적 타격을 준다고 알려진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한반도 평화를 강조하는 민주당 정권의 문재인 대통령은 요즘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대북 원유 공급을 전면 중단할 것을 매우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통일 문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한 정부가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이라는 초강경 대북 제재 조치를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례 없는 일입니다. 주도적 역할이 전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6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하는 일에 협조해달라. 그러자 푸틴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한반도 사태를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감정에 휩싸여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면 안 된다. 철저히 냉정하게 긴장을 고조시키는 조치를 피해야 한다. 정치 외교적 해법 없이는 해결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렇게 한마디 더 묻힙니다. 원유 중단이 북한의 병원 등 민간에 피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화자, 말하는 사람이 서로 바뀐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색한 대화였습니다. 민주화 30년을 맞는 민주정부의 대통령이 무시로 인권 탄압을 하는 독재자 푸틴으로부터 인권 강의를 듣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노틸러스 연구소가 보고서를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외부 세계의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이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은 물론 북한군의 평시 및 전시 작전 능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연구소는 북한이 비군사 부분이 원유 소비를 연간 소요량 85만 톤의 40%까지 줄이고 다양한 에너지 대체를 통해서 즉각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석유 제품의 상당 부분을 석탄이나 바이오매스, 전력으로 대체할 능력을 갖춰 놓았기 때문에 원유 중단은 주민 복지 부문에만 타격을
줄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북한군은 최소 1년치 비축 석유를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일 원유 공급이 중단되면 원유 58만 톤 상당의 민수용 에너지, 원유 51만 톤 상당의 민수용 소형 발전소용 에너지 공급을 우선 줄일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연구소는 또 북한 당국이 기업, 시장, 삼정 등의 현장 발전용 경우 및 석탄 발전소의 착화형 중후 및 일부 중유 발전소의 공급량을 각각 50% 줄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소형 발전기에 필요한 휘발유는 거의 대부분 차단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원유 공급을 장기간 전면 중단한다면 북한에 주는 타격이 크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북한 주민을 위한 에너지 공급을 줄여서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안보와 경제는 비대칭적인 관계입니다. 상호 교환 대체 가능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경제 문제로 환원할 수 없는 안보 문제의 특성상 경제 압박을 받는다고 해서 타협하지는 않습니다. 체제 수호를 최고 목표로 하고 있는 북한의 경우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경제를 포기하고서라도 안보를 지킬 수는 있어도 경제를 위해 안보를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푸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은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낀다면 풀을 먹으면서도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안보적 이유로 경제 제재를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오랜 논쟁 주제였고 대체로 제재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후세인 정권 시절 유엔의 대이라크 경제 제재가 심각한 인도주의적 문제를 낳은 적이 있습니다. 후세인 정권에게는 타격을 주지 못하면서 이라크 시민들에게만 고통을 준 겁니다. 후세인은 이 문제를 또 정치적으로 활용해서 제재의 부당성을 선전하는 데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라크 제재에 대한 교훈으로 탄생한 것이 이른바 1995년 유엔의 스마트 제재입니다. 포괄적인 경제 제재를 금하고 국제인권법의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즉 인도주의 문제는 예외로 두기로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대북 원유 전면 중단은 스마트 제재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원유 중단은 일단 북한 주민에 상당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북 원유 중단은 스마트 제재의 정신에 어긋나고 베를린 구상으로 대표되는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과도 잘 맞지 않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제재 자체도 완벽하지는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2010년 8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이란 특파원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란 제재는 오히려 이란 정권과 상류층의 배를 불리는 수단이 되고 있다. 15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란은 제재의 빈틈을 뚫는 밀거래로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국민들은 고통받지만 돈 있고 권력 있는 이들은 오히려 이익을 챙긴다는 겁니다. 제재 조치가 이란의 핵 야심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긴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란 핵 협상 대표를 지냈던 알리 라리자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재 때문에 오히려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란 내에서 힘을 얻고 있다. 미국의 공세가 이란 내부에서 보수 강경파들의 입지를 굳혀주고 있는 겁니다. 이란의 개혁파인 메디 카루비 전 의회 의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란에 대한 제재는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정권을 강화시키고 야당 탄압의 구실을 제공하고 있다. 역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이런 사례로 미뤄볼 때 대북 원유 공급 중단으로 북한 경제가 어려워지고 북한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다 해도 그 불만이 김정은 정권을 향하기보다는 중단을 주도한 한미에 집중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 때문에 김정은 정권도 불안정해지기보다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한국이 주도하는 원유 중단 활동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따른 것이고 남북 대화는 남북만의 고유한 의제이므로 이론적으로 분리 가능합니다.
한국이 제재에 앞장섰다 해도 남북 대화는 대화대로 해야 한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 대화에 관한 베를린 구상을 남북 간에 논의하자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견딜 수 없는 대북 압박을 가하자고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이유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북 제재를 주도하는 문 대통령의 강도 높은 대북 비판 발언은 매우 감정적입니다. 감정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 태도는 누구보다 북한이 예민하게 느낄 것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설사 북한이 제재 탈피를 위해 나중에 타협적으로 나온다 해도 중유 중단을 주도한 한국과의 감정적 대결이 낳은 앙금 때문에 한국과 마주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주도의 원유 중단은 한마디로 베를린 구상의 뒤통수를 치는 일입니다. 물론 베를린 구상 자체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현실의 북한을 염두에 둔 것이라기보다는 착한 북한이라는 상상 속의 북한을 전제로 했기 때문입니다. 원유 중단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근데 중국과 러시아 모두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도주의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른 제재와 달리 반대의 명분도 있습니다. 한미일과 그래서 중로가 전면 중단이 아닌 일정 한도 내에서 중유 공급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타협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연히 제재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북한 경제에 일정한 타격을 주기는 하겠지만 역시 결정적인 것이 되지는 못합니다. 제재의 목적인 북한의 굴복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대신 북한 주민의 생활은 더 불편해지고 남북 간의 적대감은 더 심화되고 남북 대화는 물 건너갈 것입니다. 한국 주도의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돌아올 다리를 불사르는 것입니다. 중유 공급을 중단시키지도 못하면서 남북 관계는 악화시키고 베를린 구상도 훼손하는 일에 문재인 대통령은 왜 직접 나서고 있는 것일까요? 감사합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